엊그제 어느 외국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우버 얘기도 하고 마트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한국에는 도대체 소비자들 목소리가 없냐?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시카고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고 그랬는데 한국에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소비자 목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 단체도 있는데 그 소비자의 목소리가 아무튼 좀 여기에 계시는 우리가 포토를 나만 빼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이게 소비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좌파 시민단체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심지어는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소비자단체들이 반대하는 그런 일까지 있다. 또 마트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하는 데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가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심지어는 뭐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비자인 것이 부끄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소비라고 하는 말에 낭비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 소비자고, 우리 각자 다 그렇게 쓰잖아요. 물론 가끔 낭비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우리 돈을 쓰는데 당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데 매우 서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변에 같이 학회 같은 데서 뵙고 이런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을 연구원님들 이 국회의원 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역시 정치는 국민들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 하시는 말씀대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아마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아마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배주의적이지만 그게 현실적입니다. 예, 정치는 절대로 유권자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내처같이 아주 이상하게 수상이 돼서 아주 이상한 상황 하에서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치는 유권자들은 그런 정치는 유권자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은 유권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유권자 설득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로서의 유권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도록 우리가 유권자들을 깨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컨슈머워치가 하는 역할이 정말 크다. 우리는 그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직 이것이 인기가 별로 없고 외로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기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맞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 맞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특히 오늘 하는 이 모의국회는 무슨 일들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호투당도 있고 뭐 100원 뭐죠? 100원도 당도 있고, 예, 100원도 당도 있고, 뭐 아무튼 의장님도 미인이시고, 네, 말도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재밌는 일들을 많이 벌려나가면 아마 다른 유권자들도 이게 당당한 일이구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힘을 얻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컨슈머 워치가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또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당신들도 변하세요. 우리가 시장에 가고 싶도록 당신들은 좀 변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러기 위한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드님의 그 아주 계산한 수상적인 그런 일에 관한 그 사건이 지금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거는 진실이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사건에서 아주 저도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될지 모르는 그 굉장히 복잡하고도 참 또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진실은 규명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그 김영란법이 이제 지금 공포가 됐고 공포된 가운데에 그 지금 현재 언론인 또는 이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이제 포함된 것이 이게 과잉입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헌법소원이나 뭐 이런 거 또는 1년 반 뒤에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라. 그것이 헌법 정신을 이제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그 헌법소원에 대한 대화면을 이제 먼저 제기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퍼포먼스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해당자가 되고 있는 언론인들 그리고 사립학교 그다음에 오늘 뭐 방금 전에 이제 행사에 있었던 유치원 연합회에 있는 이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영란법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집단 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 광기.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얘기하면 부패한 기자고 부패한 공직자고 부패한 사업 관계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무서워서. 글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과연 국회가 입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참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제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같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하여서 이제 목소리를 냈을 때가 작년 초라고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컨슈머 워치에서 이제 제기하는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폐지하는 그런 내용의 주민들의 청원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마트 앞에 나서 바로 이제 주민 중에서 이 폐지 청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구해봤어요. 그 결과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현장에서 이제 느꼈던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아닌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마트 쇼핑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못 믿겠거든. 또 깎으려고 그러는 거하고 가짜 물건 파는 거 같거든요. 그 다음에 반품도 안 해줘. 그리고 마치 내가 의리된 듯한 기분. 그러나 마트는 내가 나로 하여금 갑처럼 느끼게 하는 그 기분? 물론 아니겠죠. 그 쇼핑하는 거에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정말이더라고요. 일요일날 그 어떤 일요일이 노는지 어떤 일요일이 이제 안 노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노는
이제 안 노는 일요일 날 제가 한번 우리 아들 데리고서 가서 빨리 가서 뭐 사오자 해서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그거 맞죠?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과연 그 마트가 노는 일요일 날 뭐 하실까요? 집에서 있는 거지 뭐. 전통시장 갈까요? 전통시장 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통산업 발전 보면요, 마트를 아예 일요일날 한 달에 2번씩 무조건 놀게 할 테니까 문 열게 할 테니 그날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에 있는 가게가 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그 마트 안 하는 날에 마트에서 장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기본경법에 얘기 다시 또 하겠지만요. 과잉입법이라는 거예요. 과잉입법. 그죠? 기레기 또는 촌지받는 선생님 혼내죠. 근데 혼나는 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차입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똑같이 공직자하고 마찬가지고 똑같이 동일한 잣대를 대고서 규제하네. 그거는 과잉입법이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죠. 그때도 요지가 뭐였죠? 과잉입법입니다. 과잉입법. 간통 해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간통을 허용되지 않으나 민사적 또는 가사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현재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었죠. 그것처럼 어떤 상생을 위해서 어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관계 설정하는 건 필요해요. 채로 입점하는 거. 그죠? 기존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새로 입점할 때 어떤 규제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새로 만드는 곳은 신도시 개발하고 뭐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정말 저기 마트 같은 거 없으면 큰일 나죠. 거기에 규제를 한다는 건 그거는 완전히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그 많은 쇼핑하러 온 분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장보지 않는 일요일은 한국 경제는 쉬는 날이구만. 소비가 쉬고, 그죠? 창업이 쉬고, 그 다음에 농업이 쉬고, 수산업도 쉬는 거예요. 올스톱 되는 날이.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개헌 같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정치적인 논의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그 일요일날 그 하루 그때 쉬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세계의 악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마트 규제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참 우울하게 보냈어요.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연말에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위법해서 취소돼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의 이제 요지를 보면 뭐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면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지금 대형마트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 이거는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이거 과잉입법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과잉 조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마트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판매원이 없는 거. 판매원이 없는 게 대형마트인데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뭐 이런 데는 판매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본 얘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전 세계에 유통업계를 주름닫는 마트가 르카포고 월마트였어요. 그죠? 한국에 와서 정착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마트하고 차별이 되거든요. 이마트나
또는 이제 한국형 마트는 판매원이 있어요. 바로 그 한국민들의 어떤 소비 패턴 거기를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아주 한국형 마트를 만들었던 거고요. 뭐 제가 알기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에 바로 이러한 것까지 이제 뭐 수출할 정도까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마트가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에 이 편의에 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통산업 발전기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유통산업,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 또는 뭐 쇼핑센터 등등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하자고 하는 것이 규제법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전해 남으로써 결국은 입법 취지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의 권익,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대형마트라고 하는 그 규제 입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지 않고 불편하게 만들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있는 판결의 내용 중에 지금 바로 소비자 선택권에 관한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한 화제가 됐고요. 이게 현재 대법원에서 지금 여러 이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날 거고요. 아마 지금 이제 콘스머워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이 소송에 한번 내보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형마트의 상생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한번 이제 이 내용 이걸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크레이지 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웃기는 코미디 영화인데 시리즈로 이어져 나갔던 거죠. 거기에 크레이지 보이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시골에 대형 이제 매장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이 동네 청년들이 그 마트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참 재밌는 일들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였냐? 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1970년대에 결국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을 우리처럼 만들었다가 결국은 철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똑같은 얘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그런 입법의 방향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모의국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그런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